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만 65세 단독가구입니다. 얼마 전 알베르토 선생님 강의를 우연히 보게 되었고, 모든 댓글에 성의 있게 답해주시는 선생님의 친절함에 감동받아서 구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작은 빌라가 재산의 전부이고, 국민연금과 가끔씩 아르바이트를 해서 버는 돈, 그리고 결혼한 자식들에게 받는 용돈이 수입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꼭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알베르토 선생님께 상담받고 싶은데 전화 상담은 안 된다고 하시니 메일로 어디까지 알려드려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강의 들으며 계산해 보려고 했는데 들을 땐 알 것 같다가도 막상 계산하려고 하니 잘 안 되네요. 아무래도 선생님께서 계산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막 알베르토입니다. 최근 들어 정말 많은 어르신들께서 댓글과 메일로 기초연금에 대한 궁금하신 점을 문의하고 계십니다. 특히 소득 인정의 계산을 통한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이 가장 많으신데요. 오늘은 정확한 소득 인정의 계산을 위해서 어르신들께서 꼭 알려주셔야 할 내용과 그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꼭 알려주셔야 할 내용 첫 번째는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입니다. 기초연금의 일반 재산에는 지역별 기본공제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부동산, 전세보증금, 자동차 등의 일반 재산 합계에서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기준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기본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 기본공제 금액의 차이가 5천만 원인데 이 5천만 원을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하면 월 16만 6천 원 정도의 차이가 나니까 대도시인지 중소도시인지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꼭 알려주셔야 할 내용 두 번째는 부부 각각의 국민연금 급여액입니다. 기초연금에는 모든 어르신들의 분노를 유발시키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부부 각각 45만 원 이상이면 기초연금 30만 원의 최대 50%인 15만 원까지 감액하는 제도인데요. 가끔씩 부부 합산 금액을 보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을 40만 원씩 받으면 부부 각각 45만 원 이하니까 국민연금 연계 감액에 해당되지 않지만 부부의 국민연금을 합산한 80만 원이라고 보내주시면 저는 부부 중 한 사람의 국민연금이 80만 원이라고 판단하고 국민연금 연계 감액으로 약 7만 8천 원 감액해서 계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과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국민연금은 부부 각각의 월 급여액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꼭 알려주셔야 할 내용 세 번째는 세전 근로소득입니다.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인데요. 대부분의 어르신들께서 월급에서 세금을 떼고 남은 실수령액을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때는 세금을 떼기 전 소득, 즉 세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반영합니다. 따라서 세후 근로소득을 보내주시면 공제한 세금만큼 소득 인정액의 결과가 부정확해집니다. 근로소득은 세전 근로소득 꼭 기억해 주세요. 꼭 알려주셔야 할 내용 네 번째는 임대사업자 유무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들 중에서 임대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임대소득에는 단순 경비율, 즉 필요경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소득에서 42.6%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의 임대소득을 받고 계시다면
42.6%인 42만 6천 원을 공제한 57만 4천 원만 소득평가액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 유무를 알려주셔야 정확한 소득 인정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꼭 알려주셔야 할 내용 5번째는 증여 유무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이 결혼할 때 결혼자금 또는 집 사는데 보태라고 노후자금으로 모아두었던 돈 중에서 일부를 뚝 떼어주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증여세를 내셨던 내지 않으셨던 간에 모두 증여재산으로 인정해서 일정 기간 부모님의 재산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결혼자금으로 1억 원을 주셨다면 단독가구의 경우 월 199만 원씩 자연 소비분으로 차감되므로 50개월은 지나야 부모님의 재산에서 완전히 없어집니다. 또한 부부가구의 경우는 월 244만 원씩 차감되니까 40개월은 지나야 부모님의 재산에서 완전히 없어집니다.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꼭 알려주셔야 할 내용 6번째는 명의도용 유무입니다. 1. 자녀가 비과세 저축 혜택을 위해서 부모님의 계좌로 5천만 원을 입금했다. 2. 여동생이 공모주 청약하는데 명의를 빌려줬다. 3. 아들의 자동차 보험료 절감을 위해서 아들의 고급 승용차를 공동 명의로 등록했다. 4. 친목회비를 내 개인 통장으로 관리한다. 5. 자식이 부모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자영업을 하고 있다. 아마도 어르신들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5가지 사례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5가지 사례 외에도 어떤 경우이든지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를 하시면 어르신의 소득과 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면 선생님의 모든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게 되는데 선생님의 계좌에 있는 자금은 출처와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예금주, 즉 어르신의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명의를 빌려주셨다면 꼭 알려주셔야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꼭 알려주셔야 할 내용 7번째는 대출의 종류입니다. 기초연금 계산 시 대출은 부채로 인정돼서 100%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1금융권, 제2금융권, 보험회사의 약관대출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요. 하지만 카드회사의 카드론과 같은 단기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대출 등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기초연금 신청을 앞두고 부채를 갑자기 늘려서 재산을 줄이는 편법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대출 금액을 보내주실 때 카드론이나 마이너스 대출이 있다면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선생님이 친절한 설명을 들으니 상담 메일 보낼 때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 이해가 되네요. 오늘 알려주신 대로 꼼꼼하게 정리해서 메일 보내드릴 테니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지 결과 부탁드립니다. 바쁘실 텐데 명쾌한 설명 감사드리고 복 받으실 거예요.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의 예상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결과를 예측하려면 정확한 어르신들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어르신들이 처한 상황을 꼼꼼하게 보내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알베르토가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